네, 3부 장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2부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하는 시기는 3-4시간을 지난 이후가 되겠죠. 체온이 조금이라도 이제 내려간 이후에 장례를 하시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인들이 꼭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늦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사망한 후에 바로 장례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 가족분들의 여건상 또는 필요에 의해서 시기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사망 후에 장례를 하시는 경우는 보통 안락사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락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제 담당 수의사님이 직접 그 어떤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그 행위를 거친 이후 자연사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장례를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를 따지면 사람의 경우는 사망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례식장을 보게 되면 시체가 생긴 다음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보통 이제 염습을 하게 되죠. 입관 시간이 보통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장례가 3일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게 되거나 또는 묻게 되는 이제 장법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의 경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 장례를 해야 된다, 화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문에 제6조 본문에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생을 하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기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어떤 그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서는 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 보호자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바로 장례를 하시거나 또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람의 사례를 본다면 가까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바밍이라는 걸 하죠. 이게 예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 시대에 병사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시신을 고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많은 시간을 그 이용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어떤 그 시신이 온전히 보존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동 간에 어떤 냉동이라든지 냉장 기술이 또 발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엠바밍이라는 걸 했었는데 일종의 그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피를 이제 사람의 피를 다 빼고 거기에 방부액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그 핏줄 속에 방부액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고향까지 시신을 옮겼고 그 이후에 장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장례의 시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어떤 그 여건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좀 바쁘거나 또는 뭐 여행을 가야 되거나 또는 어떤 긴급한 뭐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장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바로 사망한 후에 3일장을 하는 거가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인 경우에도 보호자님들이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반려동물이 사람이 아니래서가 아니라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그 아이를 아꼈던 분들이 다 모여서 또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는다는 의미는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체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사망을 하는 경우는 아침에 또는 그 다음날 오전에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을 하면 밤에라도 좀 늦은 밤,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시, 2시라도 장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물론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조금은 여유를 두시고,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틀려져서 직장에서도 뭐 반차를 내시거나 뭐 휴일을 내셔도 충분히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장례식장에는 그 안치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그 다음날 바로 안 되거나 또는 뭐 휴일날 또는 어떤 지정한 날이 있으시다면 그 장례식장에 있는 안치실을 이용해서 안치실에 안치를 해놨다가 자기가 원하는 날에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는 웬만한 데서는 이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부에서는 장례식장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보낼 수 있는 장례식장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